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라임 사태가 21대 국정감사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달했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모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 강기정 전 수석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삼성 간부의 허위 기자증 논란은 해당 간부의 사임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입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삼성은 왜 아직도 대관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지, 언론의 재벌 우전 문제는 해법이 있을지 아직 들어야 할 답은 많습니다. 2부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 이 문제와 더불어 북한 열병식 보도에서 드러난 한계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의료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했죠. 오늘 3부 온갖문제연구소에서는 이 내용과 함께 도로 위에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의 안전 등 우리 사회 온갖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라임 사태 예상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단순한 펀드 사기냐, 권력형 게이트냐, 설왕설래는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건 관련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입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 주장이 허위 날조라면서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기정 전 수석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라임 사건 관련 없이 갑자기 강기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좀 많이 놀랐었을 텐데, 김봉현 전 회장의 법정 주장을 그대로 실은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처음에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날이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제대한 날이거든요. 예. 고성에서 제대한 아들을 맞이해서 저도 시간이 있고 수업처럼 가족들하고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어허. 캠핑 텐트 안에서 모닥불째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딸이 도와줘서 함께, 이건 사기다, 사기 위증이고 또 가짜 뉴스다, 그런 입장문을 내고, 아무튼 김봉현과 조선일보 그리고 그 기자들이 군 제대한 아들에게 아주 톡톡히 선물한 독한 선물을 준 거죠. 예, 혹시 이 사건 때문에, 라임 사건 때문에 뭐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건 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이게 작년 7월에 제가 소 이강세 씨를 만난 건데, 지금까지 뭐 그런 검찰이나 경찰 어디로부터 연락 온 적은 없어요.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김봉현의 주장, 그 5천만 원 줬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보니까 충분히 조사했고 기록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였다는 걸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자, 전화 상태가 불량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거 직접 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자신은 강기정 수석한테 전달한 적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다 입장이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수석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지금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은 검찰이 그 나름 김봉현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봤더니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덮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글쎄 뭐 그건 구체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예.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의 답변 과정을 볼 때 예. 조사는 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기록도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김봉현 회장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이강세 대표한테 전달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강세 대표는 또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에 지금 김봉현, 이강세 두 사람은 금융 사기를 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들 아닙니까? 예. 그 범죄인 두 사람이 어떤 다툼에 어떤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뭐 모릅니다만은 두 사람의 다툼의 과정에 있는데 예. 제 이름이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증명해야 된다니까 제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 혹시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제 저한테 전달했다는 것, 청와대에 와서 전달했다는 건데 그건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청와대에 돈을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예. 청와대에 돈을 들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와대는 우리 직원들도 청와대 제가 20개월을 근무했는데 청와대 직원들도 퇴근길에 또 출근길에 갑자기 몸 수색도 하고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를 다 통과합니다. 아, 들어갈 때 엑스레이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외부인은 더 철저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돈이 드는 어떤 가방 또는 소지품 어떤 또 몸에 5천만 원을 몸에 넣고 올 수는 없을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걸 가져왔다면 그걸 거기에 걸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가방에다가 5천만 원을 넣었으면은 분명히 검색대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법정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중죄로 처벌받는데 이 김봉현 회장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식의 사설을 썼더라고요. 글쎄 왜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이 추악한 법정 다툼 과정에 있는지 그 과정에서 왜 강기정을 판 것 같은데 예. 누구 둘 다 강기정을 판 것 수석을 판 것 같은데 왜 팔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을 돈을 줬다는 언급을 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극에 달했고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발언을 통해서 김봉현과 이강세의 개인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지금 돌변하는 과정에 있는 건 결과적으로 그들이 노린 건가 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예. 예. 방금 야당 이야기 해주셨는데 야당도 지금 이 문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야당 주장은 어쨌든 이강세 대표하고 그 수석님께서 만나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난 것은 제가 사실은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에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해서 동아일보나 여러 군데에 확인을 요청해서 만났다 이렇게 했고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이 문제를 물타기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강세 전 MBC 사장은 정치인과 기자로서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예. 또 MBC 사장까지 됐던 분이고 그래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2, 3년 만에 모처럼 저에게 문자가 왔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와라 내가 나갈 수 없으니 예. 그래서 들어왔다. 한 20, 30분 뭐 제가 몇 분인지 지금은 기억이 안 돼 한 20분 정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았냐
못하냐, 수석 일은 할만하냐, 이런 서로 안부를 묻다가 마지막쯤에 본인이 지금 무슨 회사 대표라고 이제 어려움이 겪고 있다. 예. 뭐 일간지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그러면 금융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조치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 예. 내가 정무위에 4년을 해봤다. 이런 조언 정도 하고 그냥 끝낸 거죠. 네. 그 자리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더라.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청와대를 역시 조금만 알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면전에서 실장에게 수석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했다. 예. 우선 어떻게 수석이 실장에게 설령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낼 수도 있죠. 근데 예. 뭐 이런 예를 들면 제가 부탁하면서 화를 왜 냅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소설이 써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이걸 그래서 제가 이강수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이강수 대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했는데 예. 이걸 김봉현 씨에게 이강세 씨가 전했는지 어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애초에는 이강세 씨도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예. 적어도 김봉현 씨와 관계 속에서 확인이 돼야지 이것은 다음 단계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제출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김봉현 회장과 조선일보만 고소한 겁니까?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 기자 3명 이렇게 했습니다. 3명이라. 그러면 김상수 실장한테 전화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일단 네. 그 이강세 광주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났다. 내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인데 네. 그 수석님 말로 따지면은 밖에서 만났으면 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청와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청와대 지금 시스템이 그 돈가방을 들고 올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 제가 청와대에서 만났거나 예. 이강수 대표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만났거나 뭐 이랬다면 제가 또 이강세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어떤 진술을 했다거나 예. 이랬으면 제가 그걸 증명하고 국민들께 확인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만났거나 혹은 2번 이상 만났다면은. 예. 그럼 청와대에서 한 번 만나기 전부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강수 대표는 그때 작년 7월 28일 날 만나고 그 뒤로는 뭐 일절 만나거나 연락도 서로 안 됐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소위 뇌물 성격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언론사는 계속해서 공세를 펼 텐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강세 씨가 저에게 돈을 줬다도 아니고 예. 김봉현 씨가 이강세 씨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더라잖아요. 예. 같더라. 예. 같더란 걸 어떻게 이걸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오늘 고소장 들고 명예훼손, 이증 뭐 이런 걸로 손배소, 민사 이런 걸로 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플러스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 하면서 지금 등장한 이름이 강기정 전 수석뿐만이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까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검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공세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야당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고요. 예. 이건 정확히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하면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 누가 금융 비리를 덮자고 합니까? 지금? 예. 제가 그럽니까?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누가 지금 이걸 덮자고 하겠습니까? 예, 이건 철저히 수사하고 지금 저도 뭐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도 협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뭘 수사를 협조를 해야 될지 제가 알 바가 없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상대는 어떻습니까? 언론사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조선일보는 제가 그날 인제 고성 텐트 안에서 딸을 빌려서 그 언론 중재에 제소를 했고요. 예. 그 오늘 민사로 조선일보와 그 기자 3명을 민사로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이 조선일보 이 막가는 이 권력, 이 밤의 권력 정말 이걸 어떻게 조선일보를 정말 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와 싸워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악의적이고 가짜뉴스 판을 치고 만드는 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지금
아무튼 싸워보려합니다. 예.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봉현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 워딩만으로 기사를 내버렸단 말이죠. 확인되지 그러니까 않은. 예. 제목에다가 생각한다 했어도 좋은데 예. 줬답니다. 줬다. 전달했다. 예. 그래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일 수 있다 이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고 가짜뉴스고 예. 악의적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의혹은 오늘 하여튼 뭐 돈 준 것은 받은 적이 없고 또 하나 그 김상조 수석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청취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억울하면 어디도 국민들이 억울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음을 제가 증명한다? 그리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억울한 국민들과 함께 제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